안녕하세요. 지으신 보고 싶은 토론 치과 썰전. 제가 오늘은 25회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 의료 광고 제대로 알고 합시다. 그죠?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3편째, 세 번째로 지금 의료 광고를 다루고 있는데 앞서 나갔던 두 편이 아주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폭발적인 막 한 4,500명 정도가 지금 이거 너무 좋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조회수보다 높게. 조회수보다 높은 사람들. 보지 않고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하나를 틀어놓고 여러분이 봤을 수도 있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건 구해서 그럴 수 있어. 다 그런 같이 과정이 모여서 있다고 보자. 생각하세요. 김우 원장님 오늘 비방 광고 한번. 여기 이제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른 의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의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뭐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못 하는데 우리 치과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자, 다른 치과에서는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 임플란트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치과에서는 다릅니다. 남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만 된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비방 광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원내 기공소가 있어서 우리 같은 곳만 하루 만에 됩니다. 뭐 이것도 일종의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광고처럼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치과에서는 사랑니가 매복되어서 못 뽑는다고 합니다. 저희 치과는 가능합니다. 조심스럽네요. 네, 어쨌든 생각보다 조금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나만 된다고 말하는 것도 남을 비방할 수 있다는 거. 네. 네네. 근데 진짜로 나만 되는 거는 있으면 예를 들면 뭐랄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로 나만 하는, 예를 들어서 뼈 보니 아니다. 안 할게. 얄미운 거는 원장님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얄미운 캐릭터. 그리고 지금 이제 2주마다 대한치과의료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심의하기 때문에 나만 된다고 주장하려면 거기 근거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본인이 뭐 특허청에 특허를 맞았다든지 이런. 네, 그 다음은 시술행위 노출 광고에 대한 것인데요. 네네. 관련 법률로는 의료법 제56조 의료 광고의 금지. 의료인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에 보면은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자기 치과에서는 쓰지 않는 타 치과의 그 임플란트 보철물 크라운의 타입, 그 어벗이랑 보철물 크라운 타입을 올리고 그 주변에 푸드 인펙션이랑 그 굉장히 퍼스가 심하게 무슨 찬 광고인지 알 것 거예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퍼스를 탁 터트리면은 이게 퍼스가 나오는 그거를 약간 동영상 형식으로 올리고 이거 우리는 이런 보철물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방 광고에 이용해 먹는 그런 거죠. 꼭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커스텀을 네. 한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런 거 하는 데는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거를 보기에는 이제, 그냥 이제 잘했네, 패스가 어쨌네 이렇게 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턱에 이가 아니라 쇠가 막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전철 광고라든지 또는 버스 광고에 이런 그 전체 엑스레이를 노출한다든지 전체 수술수 장면 노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거죠. 불법. 블로그 등에는 그냥 이렇게 풀케이스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아니 지금 SNS 같은 경우가 방문권 10만 건 이상 되면은 그것도 이제 심의 대상이에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고 블로그에 마구잡이로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방문건 수가 10만 건인가요? 10만 건 이상은 의무적인 거고 99,000에 맞추려고 그러지. 야, 무서워서 그냥 못하겠어요. 우리 김철선 원장님 마지막으로 부작용 정보 누락 위반 광고에 대한 이야기 하실 거죠? 예, 의료법 제56조에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7에서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그리고 시행령에는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이건 되게 웃겼어.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크게 하고 이렇게 아니 뭐 글씨를 썼는데 하얀색으로 쓴다든지 하얀색 배경에 파란색 배경에 파랗게 쓴다든지 불에 그래서 비춰봐야 부작용이 딱 나오고. 아니야 이렇게 그 마우스로 긁어봐요. 마우스로 긁어야만 보이는. 근데 이런 네. 거는 지금 많이 본 것 봤어요. 같아요. 이렇게 네. 하다가 쓰고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이 Q&A 이게 있었거든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거.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이고 이거 100% 불법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민망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걸린다. 이것도 걸린다. 아니 표현이 거의를 어디까지 잡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10개 애매한 있는데 거야. 10개 있는데 이것도 애매한 거야. 90% 전혀 없다가 불법이니까 살짝 모면하기 위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이것도 표현으로 조금 있다. 머리를 부작용이 조금 있다. 부작용이 이제 조금 있을 수 있다. 양적 표현으로 쓰면 네. 조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뭐 출혈, 감염, 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써야 돼요. 10개 중 사람이 10개를 뽑았는데 8케이스에서 뭐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8케이스도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의적으로 난 보통 우리 집에서는 거의를 그 정도로 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의적으로. 100% 치과 의료심의위원회에서 걸린다는 불어 거지. 이건 네.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이고 그냥 여담으로 마치기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 그러면 100개를 시술했어요.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가능성은 몇 프로? 거의 없다라고 했으면 100개를 했어요. 한 5%? 5개까지 해도 거의 없다. 없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95% 신뢰 구간에 5개 정도는 10개인가 그러면? 저도 100개 중에서 네. 5개. 근데 5개?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 공정에서 완벽하게 제조 공정을 맞춰도 불량품이 나오는 비율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김우 관장님은? 아이고 저는 이제 전임 법제이사로서 네. 한 케이스라도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있다 역시. 부작용 아니, 있다는 그거는 거고 잘 얘기하시는 열거 게 아니에요. 이게 한 20개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차하다. 구체적으로 할수 김우 있는 관장님 거니까. 같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됐다. 이제 그만 정신승리 그만하세요. 예. 이제. 어쨌든 의료 광고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재밌고 저희도 방송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도 또 복습할 겸 1탄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멜버른 치대는 뭐 호주 최고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죠? 네.